어르신들의 건강한 아침 맞이, 꼭 바꿔야 할 습관 이야기.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서 매일 아침 반복하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의 오랜 습관들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작년 가을,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새벽 5시면 칼같이 일어나셨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어나셔서 욕실로 향하시던 중이었어요. 침대에서 욕실 문까지 정말 몇 걸음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쓰러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영감, 영감,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을 땐 할아버지는 이미 싸늘한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어르신들께는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침 시간에 응급 상황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아침 습관들. 우리가 수십 년간 해놨던 아주 평범한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에 빨간불을 켤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는 아침 습관 몇 가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기. 잠시만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일어나 왔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와는 달라진답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겪어요. 얼마 전 대구에서 만난 박철수 어르신, 75세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40년 넘게 단 하루도 늦잠을 주무신 적이 없으시다는 분이셨죠.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셨대요. 그런데 지난달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 앉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일어나 싶더라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데 정말 이대로 가는구나 싶었지 뭐야. 다행히 박 어르신은 옆에 있던 가족 덕분에 빠르게 조치를 받아 큰일은 면하셨지만 이런 아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험할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은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마치 밤새 식어버린 자동차 엔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차가운 엔진을 갑자기 최대 속력으로 돌리는 것처럼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에 지병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위험한 행동이죠. 평소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의 여유, 생명을 지킵니다. 첫째,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분, 길게는 5분 정도 이불 속에서 그대로 누워 계세요. 이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심호흡을 3번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탄이죠. 둘째,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발목도 가볍게 돌려주세요. 마치 차가운 엔진을 서서히 일어나듯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바로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 한쪽 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상체를 일으키면 허리나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최미영 할머니 78세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아침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지셨다고 해요. 처음엔 영 귀찮고 답답했지. 평생 하던 버릇 바꾸는 게 쉽나. 근데 딱 일주일만 해보자 했는데 세상에 아침마다 어지럽고 기운 없던 게 싹 사라졌어.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질 정도라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더 이상 20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약해지고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눈 뜨자마자 화장실 직행. 잠깐의 여유가 필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바로 화장실이죠. 밤새 참았던 소변이나 대변을 봐라 속이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들 생각하니까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 습관 역시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거의 40년 동안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화장실부터 찾는 게 하루의 시작이셨대요.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갔지. 근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더라고. 의사 선생님 말이 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가족들이 발견했대.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시간대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쓰러지는 사고를 경험하십니다. 왜 위험할까요? 밤사이 낮아져 있던 혈압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 배에 힘을 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심한 어지럼증을 넘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온도가 낮은 화장실로 이동하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힘을 주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마치 낡고 굳은 고무호수에 갑자기 센 물을 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 가기 전 웜업 타임. 첫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세요. 침대에 잠시 앉아 5분 정도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창밖을 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 특히 배와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넷째,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고 방 안을 잠시 걷는 등 몸을 좀 움직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 후에 가세요. 대구에 사시는 박동진 할아버지 76세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아침 화장실에서의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꼭 한 번씩 핑 돌았거든. 특히 겨울엔 더 심했지. 근데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이렇게 천천히 준비하고 가니까 어지러운 것도 없고 오히려 볼 일도 더 편하게 보는 것 같아. 이젠 집사람한테 내가 먼저 잔소리한다니까. 특히 평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전립선 문제나 변비가 있으신 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 화장실 습관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3. 찬물 세수. 정신은 번쩍, 심장은 덜컥. 아침엔 찬물로 세수해야 정신이 번쩍 들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윤철민 어르신, 73세. 도 평생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찬물 세수를 고집하셨죠. 정신도 맑아지고 피부도 탱탱해지는 기분이었다고. 그날따라 유난히 물이 얼음장 같더라고. 근데 세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가슴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처럼 아픈 거야. 처음엔 그냥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 다행히 옆에 계시던 아내분의 빠른 대처로 윤 어르신은 큰 위기를 넘기셨지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물로 인한 급격한 혈관 수축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을 수축시켜 몸의 열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얼굴에는 아주 많은 미세 혈관들이 분포해 있는데 차가운 물이 갑자기 얼굴에 닿으면 이 혈관들이 동시에 빠르게 수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혈압 변화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밤새 몸이 쉬면서 혈관이 다소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 79세는 안타까운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랬어요. 평생 찬물로 세수하던 양반이 작년 겨울에 그렇게 허망하게 갔지 뭐야.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하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내가 미지근한 물 쓰라고 조금만 더 성화를 부렸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수물 온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첫째, 아침 세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해주세요. 손을 넣었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편안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수돗물이 너무 차갑다면 따뜻한 물을 조금 섞어 온도를 맞춰주세요. 둘째, 세수하기 전에 손목 안쪽 등으로 물 온도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처음 나오는 물이 매우 차가울 수 있습니다. 셋째, 세수할 때 물을 얼굴에 세게 끼얹기보다는 손에 물을 받아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듯 씻어주세요. 피부 자극도 줄이고 혈관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넷째, 세수 전에 목이나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찬물 세수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일종의 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겨낼 수 있었던 충격도 나이가 들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4. 아침 식사. 든든하게 보다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야 한다. 건강 상식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박영애 할머니 77세. 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진수성찬을 차리셨습니다. 밥, 국,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는 기본이었죠.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을 꼭 그리고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침 식사 직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의외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과한 아침 식사가 심장에 부담을 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난 직후 몇 시간 동안은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혈압도 다소 높고 심장 박동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소화시키기 부담스러운 음식,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튀김, 전 등 너무 짠 음식, 찌개, 젓갈 등 차가운 음식, 찬밥, 찬 우유 등 이나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급격하게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부산의 온대에 사시는 최동식 할아버지 80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40년 넘게 아침마다 꼭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지. 그게 내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침 빈속에 짠 음식을 먹는 게 혈압 관리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냐고.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내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 타이밍과 메뉴가 중요해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바로 식탁에 앉지 마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 첫 식사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여 위를 부드럽게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부드러운 죽이나 오트밀, 삶은 계란 또는 과일, 상온에 둔 것, 약간 등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식은 꼭 따뜻하게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천천히 꾹꾹 씹어 드세요.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꼭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맞춰 부담 없이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건강 음료. 아침 빈속에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 챙겨 마시는 음료 혹시 있으신가요?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정수연 할아버지 72세는 매일 아침 공복에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이 30년 넘은 습관이셨다고 합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침 공복에 당분이 높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밤새 비어있던 우리의 위는 아침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당도가 높은 음료, 과일 주스, 꿀물, 일부 건강음료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커피, 녹차 등 탄산음료 등을 마시면 위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산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첫 음료는 순하게.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몸에 가장 부담 없이 수분을 공급해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이 심심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숭늉도 좋은 선택입니다. 카페인이 없고 구수한 맛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커피나 주스를 꼭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빈속에는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순한 음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 약 복용. 아침보다는 식후가 안전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매일 챙겨 드셔야 하는 약.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약은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70세는 10년 넘게 혈압약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더니
공복에 약을 먹는 습관 때문에 위점막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험할까요? 대부분의 약, 특히 혈압약이나 소염진통제, 일부 당뇨약 등은 공복에 복용할 경우 이 점막을 자극하려 속쓰림, 이염, 심하면 위궤양이나 유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는 약의 자극에 더욱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복용, 식후 30분을 기억하세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대부분의 약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입니다. 식사를 통해 이 점막이 보호된 상태에서 약을 먹는 것이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스나 우유 등 다른 음료와 함께 먹는 것도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앉거나 서서 드시고 복용 후 최소 30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약을 먹거나 먹고 바로 누우면 약이 식도에 걸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과 방법은 처방받으신 병원이나 약국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새벽 운동, 상쾌함 뒤에 숨겨진 위험. 아침 일찍 운동해야 하루가 개운하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새벽 운동을 즐겨 하십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이재호 할아버지, 74세. 또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에 오르는 것이 20년 넘은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아침,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결국 119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위험할까요? 아침, 특히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우리 몸의 혈압과 심장 박동도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어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해가 뜬 후 따뜻하게. 가장 좋은 운동 시간대는 해가 완전히 뜨고 기온이 어느 정도 오른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시간대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려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걷기 등으로 몸을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겨울철이나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가급적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 스트레칭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모자나 장갑을 착용하려 몸의 열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운동 시간과 환경, 강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 아침부터 걱정 한가득. 마음의 평화가 먼저.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부터 확인하거나 밤새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를 떠올리지는 않으신가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정숙 할머니 75세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TV 뉴스부터 보셨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며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어느새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위험할까요? 아침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걱정,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높아져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 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아침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의 시작은 긍정과 평온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에 햇살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듣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아침 철의 시간 동안은 의식적으로 뉴스나 걱정거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확인이나 TV 시청 대신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 차분한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을 실천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작은 변화가 만드는 건강한 아침.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왔던 아침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벌떡 일어나지 않기. 3에서 5분 누워서 심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 후 옆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화장실 직행 않기. 일어나서 5분 정도 여유를 갖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신 후 가세요. 찬물 세수 피하기.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수하세요. 부담스러운 아침 식사 피하기. 기상 후 30분 1시간 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빈속에 자극적인 음료 피하기. 아침 첫 음료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약은 식후에 복용하기.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식후 30분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이른 새벽 격렬한 운동 피하기. 해가 뜬 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함께 시작하고 추운 날엔 실내 운동을 고려하세요. 아침 스트레스 관리하기. 긍정적인 생각과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쩌면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노력이 모여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아침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평안과 건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